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뭐 하라고 했는데? 수업을 너무 뜨문뜨문해서 우리 저번 주에 한 번 수업했지? 저번 주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3차 방정식은 맞는데 숙제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가 9차 방정식을 하고 있고요. 야, 오늘 내가 지금 컨디션이 더럽게 안 좋아요. 비염이 아주 그냥 오늘 끝장을 보시네. 아이고 죽었다. 삼 차 방정식은 어디까지 했니? 215번 정도 했나? 맞니? 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는 뭐고 어디인 것 같은데? 어디야? 142야? 143이야? 142요. 142까지 했어? 여기서 혹시 유제 문제 질문할 건 있니? 따로 없죠, 이 정도? RPM은 지난 너희가 숙제 안 해서 내가 다시 해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555번까지인 것 같은데 해놓으라고 했는데 다 했나? 제가 활용 못하겠어요. 어? 활용 못하겠어요. 어떤 말이요? 다 못하겠어요. 몇 번? 어디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디 페이지? 아, 77페이지. 77페이지 아니요. 이거 원래 지금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예전에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배웠던 내용이야.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다루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538번에 대한 것들이나 539번은 할 것도 없죠. 이건 저희 설명할 게 없는 내용이고 540번 문항이나 지금 여기 41, 42 이런 아이들은 이제 도형에 관한 문항들이죠. 그렇죠? 근데 538번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다 이렇게 돼 있는 아이고 이쯤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집어넣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맞지? 근데 이 함수식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점좌표를 여기가 A점이고 여기는 B점이라고 하는데 B점의 좌표를 T,0라고 쓰면 A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T,0라고 하겠죠. 이건 대칭축이 Y축이 나이잖아. 맞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가 시점인데 이 시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라고 할 거냐면 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9니 시점의 좌표는 얘가 t니까 이 t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y 좌표가 돼야 되잖아. 그럼 d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9점. 이해됐어?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둘레 길이를 하려면 a, b에다가 bc를 더해서 2배 하면 얘가 둘레 길이가 되는 거 아니야? 둘레 길이 L이라고 그냥 놓은 거고요. 이걸 식으로 쓰면 L이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자, AB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이게 T고 얘도 T잖아. 그럼 2T죠. 맞아?
BC의 길이는 이 녀석의 y좌표 자체가 얘랑 똑같은 길이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9겠죠. 됐어?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변환하셔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거고요. 그치? 어차피 t제곱상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마이너스 2t로 바뀔 거고. 됐지? 여기에 뭐 필요하냐면 플러스 1이 필요하죠? 됐니? 맞냐고. 완 표준형으로 변환시키겠다고. 내가 여기 써있는 이걸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지금 보면 여기서 얘가 2가 된 거고 이 AB의 길이가 2t고 BC의 길이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9라고요. 이렇게. 됐어? 표준형 변환을 해야 되니까 얘가 t제곱으로 오실 거고 얘가 마이너스 2t로 오실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밖으로 이렇게 나갈 거라고. 마이너스가 하나 나갈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이제? 그러면 여기에 뭐 와야 되냐고. 플러스 1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표준형 변환시킬 거면.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은 원래 뭘로 와야 되냐? 마이너스 9로 와야 되잖아. 맞아? 네? 마이너스 앞으로 꺼냈으니까 야, 마이너스 9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나 진짜 그냥 산술 못해. 한번 써줄게 그냥. 아, 진짜 미치겠네. 씨. 됐냐? 여기까지? 그러면 내보낼 거야, 맞지? 맞아? 그럼 여기 플러스 1 와야 되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와야 되겠죠? 됐어? 그럼 요만큼만 묶을 거니까 t-1의 제곱되죠? 마이너스 2 있었기 때문에 얘가 나가려고 하면 플러스 2로 나가야 되지? 플러스 18이죠.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t 이퀄 1일 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 20이라는 소리잖아. 이거 하라는 소리잖아. 어려워?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던 거 아니냐고, 난 소리하고. 그냥 이걸 수식으로 표현만 했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러면 54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에서 말해본 게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 철판을 양쪽으로 구부려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철판이 원래 이렇게 되면 10짜리 철판이었는데 얘 일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렸네? 미안해. 철판이 이렇게 변하겠죠. 그럼 10짜리였으니까 접어 올리면 이만큼을 접어 올리니까 이걸 x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도 x가 되게 되니까 여기가 10-x인 거 아니냐고. 2x.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걸 접어서 만들었을 때 색칠한 단면의 넓이를 S2라고 얘기를 했으니 S라고 얘기했으니 이만큼이 S고요. 문제 잘못 썼네. 물발의 높이 값을 H라고 했으니까 얘가 X가 아니라 다 H로 바꿔야겠네요. H, 그러면 여기는 10-2H. 그럼 얘의 넓이 값은 H 곱하기 10-2H. 이거랑 되잖아.
그럼 이것도 표준형 바꾸면 나오겠다. 이해돼? 그럼 541번은 뭐 달라? 갖고 있는 철망 120cm짜리 갖고선 담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담장에다가는 철망 안 칠 거 아니야? 너네가 쳐야 되는 철망은 얘란 말이지. 됐어? 그러면 얘가 x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겠지? 철망 전체 120 쓴다며. 그럼 여기는 120 마이너스 3x겠지? 철망 높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y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x 곱하기 120 마이너스 3x겠죠? 표준 바꾸면 최대값 나오겠죠? 됐어? 여기서 이 길이값을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x의 값 사실 볼 필요는 없고. 그럼 옆에 있는 문제 뭐 다르냐? 54번 542는 8하고 10짜리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치우친 게 별 사실 의미는 없어. 보셔야 되는 파트는 이런 거야.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길이를 만약에 x라고 뒀어. 얘가 10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잘라서 8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얘를 x라고 뒀으면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색칠하고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길이 값은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5대 4잖아. 10대 8이니까. 그럼 여기도 5대 4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5분의 4x 아니에요? 맞아?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8-5분의 4x죠. 우리가 여기다 만들 수 있는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넓이 값을 y라고 했을 때 너한테는 x 곱하기 8-5분의 8x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이것도 표준형 변화시키면 끝나죠. 다 같은 문제야. 근데 이제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냐, 이거는 사실 닮음을 기억하고 있냐에 대한 거고, 얘네들은 사실 뭐 하는데, 사실 이 문제 모두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옛날에 3학년 때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까지 옛날에는 했었어. 이 문제는 사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이걸 이렇게 안 가르치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건 좀 신기한 걸로 가르쳐요, 나중에. 그 수투에서 배우는 얘기죠. 공수투에서. 너희들도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39번은 할 게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말하는 거 HT라고 하는 게 뭐야? 고상도는 높이에 따른, 시간에 따른 높이 값이 10으로 써있잖아. 마이너스 높이의 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18 이라고 써있잖아. 이렇게 표준형 바꾸면 끝나. 그럼 높이값 최대값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저기 책에 써있는 39번에 왜 지면으로부터 18m라고 하는 말이 왜 등장했을까?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 아니?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리냐면 여기가 y좌표는 18이 녀석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됐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지면으로부터 18m에 여기서 물체를 쏘았으니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모양을 그래프로 옮기는 거야. 이해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사실 출발점이 지면에서부터 18m니까 0일 때 18의 값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식의 형태가 얘가 된 거야. 여기가 0을 집어넣으면 어디서 출발은 18m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써있는 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식 자체가 되고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최고 높이가 나와요.
너희들이 헷갈릴 거는 43번 같은 경우는 이 도형도 아니고 그냥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543번은 뭐라고 써있어? 45명까지 예약을 받을 거야. 예약자 수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30명일 때는 5만 원이고 뭐 이렇게 싸? 저희가 5만 원밖에 안 들어? 한 명 증가할 때마다 1,000원씩 할인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30명의 가격이 5만 원이야. 그러면 한 명 증가할 거니까 30명에서 X명이 증가하면 할인은 어떻게 될 거냐면 5만 원에서 1,000X가 할인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 총 판매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얘네들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거냐면 30 플러스 X 5만 마이너스 1,000X 이렇게 쓰겠죠. 이거 표준형 바꾸면 최대값 나오겠지. 됐어? 여기서 그나마 이해도가 필요한 문항은 사실 42번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는 사실 단검을 끌어들이셔야 되니까 사실 못 풀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 푸는 애들 많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도 단검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금 너희들 학년은 그래도 좀 해. 중3 때는 풀어. 왜? 단검 본 적이 얼마 안 됐거든. 그래도 고1 가면 생각이 안 나. 단검이. 달곰이라는 거 했었다는 것 자체를 다 잊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써야 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이 끝입니다. 중학교 이후에 도형을 배우는 거는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 좌표 평면에다가 도형을 그리는 방식에 대한 걸 배우시죠. 도형의 성질을 새로 배우는 건 없어. 그러니까 도형이 그려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면 중학교 때 도형의 개념을 갖다 도입시켜서 문제를 푸셔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2인 연속이 나왔어? 라고 하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됐으니까 평행선이 그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평행선이 그어져서 이 녀석은 닮은 관계성을 갖는다는 걸 끌어들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죠, 부분은. 자, 얘는 다 못했다고 쳐서 그냥 대충 어떻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문제만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식을 세운지만 설명해 줬으니까 정리를 하시도록 해갖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들 얘기를 좀 하시면. 지금 없냐? 성현이는 풀어봤어? 어. 아니요. 앞에 거 좀 풀었어요. 금요일날 학원 째고서 금요일날 학원 째고 그날에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잖아. 3시간 풀었어요. 3시간 푼다고 그동안 안 한 걸 하겠냐? 수업을 야, 너 며칠을 빠졌는데 이씨. 네가 내 얘기를 계속 하지만 너네한테 올해가 마지막 기회야.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끝내셔야 돼. 그게 기본입니다. 올라가면 네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대수라는 걸 배우는데 별거 없어요. 고등학교 애들 끝나는 시간에 밑에 학원 밑에 내려가서 겨울방학 때 1월 달에 사실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욕하는 새끼들은 다 고2이야. 대수 들어가는 순간 지수 로그라는 걸 배우시는데 지수까지는 괜찮아요. 로그라는 걸 배우면서 욕하기 시작을 해요. 애들이. 연산의 방식이 좀 되게 독특하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하면서부터 애들이 수학을 첫 번째 놓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어찌어찌 끝내. 어떻게 끝났어. 그래서 딱 넘어가면 뭘 배우시면 삼각함수라는 걸 배워요.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또 놓쳐. 아, 수학은 나이 더 이상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1차 스포자가 생깁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대수를 배우면 미적분 원을 배웁니다. 미적분 원을 배우면 애들이 다시 수학을 다시 주섬주섬 잡아요. 미적분 원을 할 만하거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과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면 어차피 미적분 원을 배우고 확률계열 보면 끝나니까 경우에서 확률 보면 끝나니까 거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이과 쪽 생각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미적 2를 배우시죠. 미적 2를 다 선택을 하고 나서 애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하죠. 아,
나는 이과형 인간이 아니구나. 그만해야겠다. 로 바뀌게 돼요. 삼각함수가 첫 번째 통곡의 벽이 될 거예요. 공식을 외우면 안 됩니다. 삼각함수의 공식이 대략적으로 한 50개입니다. 외울 수 없습니다. 외워서 해결할 것들이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은 한 10몇 개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너네 고생고시도 13개인가 외웠잖아, 이 사람들아. 그 정도 외우지. 10몇 개까지 외워. 50개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지진나지.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지금 잘 못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못해요. 그러면 너네 겨울방학 때 우리가 진도를 잘 달리면 대수를 갈 거고 그러니까 학기 중에 못 달리면 이제 대수가 아니라 미적 2에서 공식 2에서 끝나겠죠. 근데 대수를 가는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잘하면은 미적 1을 갈 거고 공수 2를 간 학생들도 대수를 가시니까 어쨌든 자기 학년부터 선행을 좀 해서 갈 수 있어요. 최소 1년 선행이 기본이야. 그래야 진짜 막판에 막 자기 학년 돼서 자기 학년 걸 배우시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정말 어려워. 확률 통계가 되게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확통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애들 선택 과목 중에 지금 현재 고2는 선택 과목, 현재 고3이죠. 이제 고3 애들은 선택 과목이 아직 있고 선택 과목 보고 있는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미적2하고 기하고 확률 통계를 배우시는데 세 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확통이 되게 쉽다고 해요. 너네가 나중에 확통을 보시잖아. 확통도 더럽게 어려워. 그나마 쉽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근데 너희들은 확통이 필수거든요.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확통이 안 되고 미적2가 쉬운 인간들이 가끔 있어. 이런 애들은 바로 튑니다. 이과요. 근데 너희들은 그것도 안 돼. 미적2가 쉽든 말든 간에 무조건 확률 통계를 시험을 보셔야 되는 인간들이죠. 확통에 보면 막 이상 확률 분포 곡선, 뭐 이항 정리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ax 플러스 b의 10제곱을 전개하는 걸 배워요. ax 플러스 b의 10제곱을 전개를 하는. 네,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전개하라고는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ax 플러스 b의 10제곱에 x 8제곱의 계수와 x 5제곱의 계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그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우의 수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그 정도로 해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사실 조금 야매로 노가다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완전 제곱식에서 x 플러스 y의 거듭 제곱에 개수를 보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써가지고 10제곱까지 구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인 선택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너네가 배워야 될 것들은 적어도 앞으로 4권의 책은 배우셔야 되고요. 기회가 너희들한테 많지 않습니다. 책이 빠진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 거야. 알았지? 얘긴 그만하고 RPM 더 이상 질문 없는 거야? 143으로 갈 거야? 풍산자? 고차방정식을 끝내고 싶었는데 그때 143페이지하고 144페이지 그 세 문제를 정리를 못했어요.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고차방 형식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2차식 이하의 인수를 갖도록 인수분해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너희들은 그래서 얘네를 인수분해한다고 했을 때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되는지 확인을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합이 0이면 1로 될 거고요. 조립제법이. 홀수 차수의 개수의 합과 짝수 차수의 개수의 합이 같으면 마이너스 1로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홀수 차수를 계산하면 a 플러스 3이고 짝수 차수를 계산해도 a 플러스 3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를 나눌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때리겠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a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은혜한테 얘기하는 거는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건 여기서 실근을 가졌잖아. 됐니? 그럼 얘가 뭐란 소리야? 허근을 갖는다는 거죠.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소리고요. 맞아? 그래서 또 줘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4분의 D의 값을 쓸 건데 B'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이 녀석이 0보다 작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식은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했을 때 그렇죠? 자, 219번은 되게 중요한 건데 중근이 뭐죠? 정말 중근이 뭐냐? 네, 중복된 근이죠. 얘네들은 뭘로 조립제곱이 되죠? 뭘로 돼? 삼차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1로 되죠, 그래. 개수 다 더하면 0이잖아. 그래서 1로 된다는 걸 알고 조립제법을 해야 돼. 그래서 1 써서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0인 거죠. 그럼 중복된 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처음에 이거 갖고 너네한테 풀라고 하면 x-1에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꼴 0이라고 쓰고 항상 학생들이 하는 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이꼴 0이고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입니다. 이것만 봅니다. 근데 보시면 선생님이 1이라고 써놨죠? 이거 말고 또 있다는 소리지. 왜? 중복된 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근이 중복이 되거나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사이에 중복된 근을 가져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하고 두 번째로 너희가 보셔야 되는 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이꼴 0의 한 근이 x 이꼴 1이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판별식 볼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시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이니까 뭐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거고 그쵸? 얘는 한 근이 1인 거니까 1 더하기 1 마이너스 a가 0인 거고 이때 a 값은 2죠. 됐나요? 그러면 이 녀석을 모두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곱하시면 되죠? 근데 뭔가 아니구나. 잘못된 거 없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아니 이해돼? 벌써부터 반팔은 안 춥니? 네? 벌써부터 반팔은 안 춥지 안 추워? 높아가지고 뭘? 응? 장발을 교복 장발가 있는데 근데 원래 너네 긴팔 있지 않아? 생활복? 아 근데
패딩을 입으려면은 세 겹을 입어야 되는 게 규칙이라서 이걸 왜? 입고 위에다가 얇은 교복 점퍼를 하나를 집업을 하나를 더 입고 그 위에 패딩을 입어야 돼요. 그럼 거지 같은 규칙을 왜 있는 거야?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입고 가요. 안 입혀도 뭐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잡잖아. 너무 힘내려 막 이러면서. 사실 선생님은 교복을 왜 입는지 잘 모르긴 하는데 안 입잖아 그래. 안 입어요? 이거요. 저희 체육복만 입지 않나? 근데 원래 교복 치마일 거 아니야. 물론 바지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거 여자애들. 없어요. 있긴 해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 안 입잖아. 저 이거요. 저 없어서 못 입는 거예요. 엄마 사달라고 할까 내가? 그러면 전화해줘? 설건이가 교복을 입고 싶다는데요. 학교에다 단어도 주잖아. 너네 교복 없냐? 뭐예요? 뭐 준다고요? 근데 졸업할 때 교복을 놓고 나오는 그런 제도 없어? 물려주기? 있을걸요. 있을걸요? 응. 저는 1학년 때 안 들어오고 2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상관없는데? 근데 그 물려주기가 저희 교복 색깔이 달라가지고 물려주기를 받으려면 마크 다 초록색, 마크 다 파란 색깔 달린 바지는 입을 수 있잖아. 바지나 치마는 받을 수 있잖아. 그런가? 그거 없잖아. 바지도 파란색이에요. 어? 바지도 파란색이에요. 바지가 학년마다 색깔이 달라? 네. 아 근데 교복 바지는 아니잖아. 아. 그 똥색이잖아. 그럼 교복 바지하고 교복 치마는 아닐 텐데? 근데 이런 그건 색깔 아니야? 트레이닝만이잖아. 너네가 보는 체육복. 네이비. 네이비. 체육복은 학교마다 원래 색깔이 좀 다르지. 학년마다. 뭐 학교 색깔이야? 아니 네이비구나. 둘다 있어요. 왜 근데 치마 색깔이 다른 거야? 교복하고 그냥 똑같은 좋잖아. 자, 됐고요. 여기나 보세요. 221번. 자, 정육면체의 밑면의 길이, 밑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1cm씩 줄이고 높이를 2cm 늘려가지고 만든 정육면체 그 112라고 했습니다.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정육면체니까 원래 xxx였겠죠? 근데 가로하고 세로는 1cm씩 줄였대요. 그러면 조금씩 줄여서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겠대요. x-1, x-1, 얘는 2cm 줄였다고 하면 x 플러스 2가 되겠죠. 됐니? 그럼 얘네 부피를 그렸더니 어떻게 됐다고 해준 거냐면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를 할 거고 얘가 부피가 될 텐데 이 값이 얼마? 112라는 거잖아. 됐죠? 그럼 전개하셔야지. 전개. 할 수 있어요? 이거 전개를 좀 하시는 것들을 바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형태입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x의 세제곱 쓰고 여기 있는 숫자들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을 쓰라고 했으니까 x 제곱은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하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x가 나오셔야 되고요. 숫자들 다 곱하면 원래 2일 텐데 여기다가 112를 빼줘야지. 됐니?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10 이걸 제로인 거죠? 자, 얘는 인수분해를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거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됐니? 숫자를 넣으셔야 되고요. 숫자를 넣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되셔야 되냐? 마이너스 110이 있으니까 제법 큰 숫자를 플러스로 넣으실 수밖에 없어요. 됐니? 진짜 죽겠다. 기억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얘가 갖고 있는 약수의 형태는 2, 5, 10, 11, 50, 55, 22,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애들이 되게 존재하는데, 됐니?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넣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0부터 써볼 거야. 됐죠? 안 될 수도 있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1 쓰고 10 쓰고 10 쓰고 20 쓰고 망했네. 안 되죠? 됐니? 그럼 뭐 써야 되지? 숫자 되게 들어올 것 같은데. 11이면 11, 121 안 되죠? 뭐야 숫자 왜 이래? 내가 숫자 잘못 썼어? 없는데? 잘못 쓴 거? 더 작은 건가? 2는 아닐 거고 5 써볼까요 그러면? 작은 숫자를 갖고 왔진 않은데 1, 5, 25, 22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쵸? 그럼 x-5에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0이고 이 녀석의 판별식의 값은 0보다 작단 말이야.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는 여기서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따라서 x의 값은 5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네, 한 모서리의 길이 값이니까 그냥 5가 답이겠죠. 됐어요? 이건 전에 못한 걸 그냥 마무리한 것 뿐이고 오늘은 은혜 1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우리가 2차 방정식 얘기했을 때 x의 형태가 알파 또는 베타의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됐니? 얘네들을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 x-베타 이꼴 제로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a이기 때문에 여기다 a를 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됐니? 그러면 이거를 정리했을 때 ax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꼴 제로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b가 돼야 되고 이 녀석이 c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됐니? 성현아 기억나? 네. 하래냐 기억나냐? 정말 안 날 것 같은데 졸려서. 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도 x의 근의 형태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값을 만약에 갖는다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도 똑같이 x-알파에 x-베타에 x-감마 이꼴 제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라는 거죠. 또 혼자서 왜 켜지고 지랄이지? 됐죠? 이해돼? 네. 그러면 이건 x 세제곱이고 얘는 a x 세제곱이니까 개수가 안 맞지?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a를 써줘야겠죠? 됐어? 이 식을 전개하면 ax의 세제곱이고 자 우리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x 플러스 a 플러스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타입이거든. 그쵸? 그거 전개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네들 다 더해서 x제곱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에다 a 곱했으니까 여기도 a를 하나 곱해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x의 개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x가 될 거고 당연히 a를 곱해서 붙여줘야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얘네 세 마리를 곱해서 써준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퀄 제로고 여기도 당연히 a를 곱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저 위에 있는 식의 b와 같아야 되고 이 녀석이 또 c와 같으셔야 되고 이 녀석이 또 d와 같아야 되니까 3차 방정식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3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의 값은 a분의 c고요.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됐니? 됐어요? 근데 얘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뭐가 같이 등장하실 거냐면 곱셈 공식 변형이 같이 등장하실 거예요. 됐어?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너희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 b, c, c에 의해서 되었어요. 됐니? 정아 맞니? 그러면 a, b, b, c, c, a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한 다음에 이 녀석을 2로 나눠주면 됐습니다. 곱하기 2분의 1을 쓰죠. 됐죠? 됐어? 또 뭘 배우셨냐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라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하면 이 녀석 말고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옆에 마이너스 3a 수식치가 하나 더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넘겨서 플러스 3a, b, c를 하시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니? 너네한테 단순하게 이 근과 개수의 관계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이런 애들을 구하라고 하는 게 등장할 거라는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아니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아니면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돼요? 원래 혈레근에 대한 얘기도 하셔야 되는데 시간상 혈레근 얘기는 일단 나중에 하고 이거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223번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써있죠. 됐니?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x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10도 됐니? x의 개수 없으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제로고요. 됐니?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정리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니 나 이해됐어? 정말 이해된 거 맞아? 오늘 왜 이렇게 맛이 났어? 학교가 그렇게 힘들어?
다음 때 특강 듣는 것보다 편하지 않아? 그거 차라리? 근데 왜 그래 오늘? 1번에 써있는 게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이잖아. 됐니? 맞아? 그럼 얘네 통분하면 밑에가 알파, 베타, 감마 될 거고 여기에다가 베타, 감마 곱하셨고요. 여기다는 감마, 알파 곱하셨고 여기다가 알파, 베타 곱하셨는데 위에가 0인 거죠. 밑에는 마이너스 3이고 계산은 0이겠지. 됐니? 아니나 됐냐고. 이번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이죠. 이건 아까 뭐 하고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얘 쓸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하겠죠? 됐니? 이 값은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100 될 거고요. 이거 쓰지 말자. 마이너스 10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르게 100이겠죠. 자, 세 번째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네는 뭐 할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거 맨 마지막 거 할 거란 소리야. 여기에다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할 겁니다. 그쵸? 제가 얘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고요. 얘를 쓸 건데 이 값이 지금 우리가 위에서 100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쓸 건데 얘는 뭐 깜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할 거냐면 플러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니까 마이너스 3인 거죠. 이거 계산하는 거지? 됐니? 뭐 너희들한테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0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00입니다. 됐어요? 이해돼? 자, 여기서 이거죠? 됐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5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 그냥 4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 성현아? 그러면 이거 전개하는 문제는 아니겠지? 이거 전개하는 거 배운 적이 없죠 우리? 그래서 얘를 변형할 거야. 뭘 갖고 변형할 거냐면 얘를 갖고 변형할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얘가 넘어가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죠? 됐니?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넘어가서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죠? 됐어요? 그럼 감마 플러스 알파는 얘가 넘어가서 1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전개하면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그러니까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아니지 1 곱하기 1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성현아 이해돼? 네. 그럼 얘한테 이걸 갖다 꽂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4라는 소리 아니야? 그쵸? 이해돼? 울지 말고. 자 근데 책에는 이렇게 써 있거고요.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이렇게 풀기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학생이긴 합니다. 근데 더 쉽게 풀 수도 있어. 아니야. 정신 좀 차려.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요. 우리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녀석은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 되셔야 되죠. 여기까지 됩니까? 너희들한테 물어본 식의 형태는 1 마이너스 알파에 1 마이너스 베타에 1 마이너스 감마의 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서 1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4의 값과 같아야 돼요. 이해돼? 항등식의 개념으로 봐서 이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항등식의 개념을 도입해서 푸는 애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훨씬 더 쉬워서. 이 문제는 개수가 보시다시피 되게 단순해서 간단한데 너희들한테 저기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이 마이너스 5만 되더라도 이 값이 마이너스 5로 변하면 여기 있는 식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5로 달려 있으니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로 변한다니까 되게 복잡해요 사실. 됐니?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이해돼? 뭔 소리인지?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나이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1이기 때문에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1 마이너스 감마의 형태니까 결국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형태랑 똑같은 값을 갖게 될 거라는 거. 그러면 근의 합이 변해도 사실 여기다 마이너스 5로 바뀔 거니까 여기도 다 마이너스 5로 걸로 바꾸면 끝나겠죠. 이 개념에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생각 알겠니? 자, 227번으로 갑니다. 자, 이 녀석의 근의 형태는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가마예요. 근데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x가 알파분의 1 또는 베타분의 1 또는 감마분의 1의 형태의 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때 방정식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죠. 됐니? 근데 우리가 아까 써놓은 이 형태의 아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비교를 한 거잖아요. 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로 변한 거지. 성윤아
공차리고. 네. 얘가 1이면 얘도 1이고 1로 1로 다 변하는 거고. 요 x 제곱의 개수는 합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합. 여기 x의 개수는 두근 곱의 합 형태를 갖고 여기는 상수의 값은 세근 곱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갖고 식을 세우면 결국 무슨 소리냐? 얘를 갖고 식을 세웠을 때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x 제곱이 오실 거고 알파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꼴 제로라는 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도요? 할인 알겠어? 여긴 이 세 근의 합이고 얘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고 얘네들 세 개 곱한 거가 나오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를 띈다고. 우리 좀 차리자. 성현아 똑바로 머리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라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는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1이고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그냥 7입니다. 이걸 알겠죠? 그러면 얘를 풀면 얘네들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변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얘가 7분의 1이겠죠? 됐니? 이 부분을 풀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감마 알파 베타 형태를 줄 거고 정연아 턱 깨고 있으면 졸릴 거 아니야. 얘는 7분의 2겠죠. 됐어요? 이 값은 뭐 볼 것도 없지? 마이너스 7분의 1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7분의 1이죠. 그냥 알파 베타 감마는. 그래서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7분의 2x 마이너스 7분의 1 이꼴 제로다 라고는 식을 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 여기까지? 자, 여기 있는 내용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그 다음 내용을 다시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근과 배수의 관계를 배우셨는데 이거 말고 혈내근을 배울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3차 방정식 fx 이퀄 0 얘가 3차식이면 아니면 4차식이라도 잘 상관은 없는데 얘네 고차식이면 얘네들을 뭐 한다고 했냐면 ax 플러스 곱하기 bx의 형태로 바꾸고 얘네들은 2차 이하의 형태를 반드시 띄셔야 된다고 보셨죠? 맞아? 근데 너네한테 2차식일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a, b, c가 유리수이고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면 이때 반드시 다른 근으로 뭐가 등장하셔야 된다라고 했냐면 p 마이너스 루트 q다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맞아? 이해돼? A, B, C가 실수이고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우리는 다른 근을 P 마이너스 QI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야. 어차피 얘네들은 인수분해를 하실 거고 인수분해를 한 녀석의 형태를 띌 거니까 그 중에 하나는 2차식의 형태를 같은 뭐 1차식 형태를 다 같은 상관없이 이 A, B, C, D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고 한 분의 형태가 P 플러스 루트 Q면 당연히 다른 거는 P 마이너스 루트 Q라는 걸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A, B, C, D도 실수의 조건을 가지면 한 번이 P 플러스 QI면 당연히 다른 걸로 Q 마이너스 QI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당연히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한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하자. 229 이번으로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근을 줬는데 1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을 줬고 A, B, C가 유리수라고 써있어요. 유리수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됐니? 여기가 됐어? 그러면 얘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추가로 해야 되는 게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요. 됐어? 그러면 얘네 셋을 더한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시겠죠? 됐니?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죠. 마이너스 5네. 미안해. 됐어요? 얘네를 두 개를 곱하고 얘네 두 개를 곱하고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될 텐데 A분의 C분의 얘가 빈 거죠. 됐어요? B의 값은 5겠죠. 얘네 셋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1에 대해 곱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뭐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C겠어. C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3차 방정식 혈례근이라고 하고 3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과 똑같은 이유에서 혈례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얘네들이 2차 이하의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근을 하나씩 구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혈례근과 같은 근을 갖는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책은 오늘 147페이지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더 하셔야 되는데 진도 자꾸 늘려주네. 펜 어디다 놨지? 공수원은 147페이지까지 못했고요. 자, 너네가 RPM은 555번까지 줬던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RPM 같은 경우에는 556번부터 당연히 고가 있는 끝까지 566번 하셔야 되고요. 넘겨서 고차 방정식 쪽으로 가서 599부터 621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어요? RPM은 621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최종적으로 본 6 21까지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들했어요.